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현기환 이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지금 LCT 이영복 회장 그 비리와 관련해서 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구속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해를 시도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 프로그램 끝난 후에 이어지는 뉴스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네. 또 이제 뭐 좀 충격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우선 크게 앞에서 탄핵 정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이 국정조사가 시작됐죠. 이 제1차 기관보고가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파행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수사할 특검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2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을 이제 골랐는데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탄핵이냐, 하야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3차 담화는 임기 단축을 국회가 정해달라. 그러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새누리당 쪽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말이죠. 개헌이 아니어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대통령의 뭐 이 사임 시점, 하야 시점을 일정을 4월 말 며칠 이렇게 정해서 대통령께 일종의 통보를 하면 그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를 전하던데 그럴 것으로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있으면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규정 사항이고 헌법을 설령 바꿔도 네. 어제 대통령의 요구처럼 뭐 참 백보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게 현재 대통령부터 적용되는지 아닌지 가지고 또 헌법학자들 사이 지금 견해가 갈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신 바가 사실이라면 네.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시그널이 담긴 거라면 그게야말로 정치적인 해결인데 네. 쉽게 요는 탄핵까지는 가지 않게 해다오. 이거 아닙니까? 네. 간단히 말하자면 네. 그럼 이거죠. 사퇴 예고제. 며칠 날 이 직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2달 이내에는 무조건 대선을 실시해야 하니 지금 정치권과 국민들도 대선을 준비할 권리가 있죠. 네. 마음의 결정 안 그렇습니까? 왜 네. 대선을 꼭 여야에게만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누가 나오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4월 2일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래요. 그렇죠. 그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거 1년에 여러 번 하지 말고 돈도 적게 쓰고 할 수 있으니까 내년 4월 12일에 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거로부터 60일 이전에 역산해서 2월 언제쯤 공식적으로 사직한다. 사직. 응? 네. 네. 그만둔다. 그리고 그것은 미리 밝히는 방안. 이런 것은 계속 주문해 왔던 거 아닙니까? 선언 일종의. 예, 예.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그 결의안 형태로 해주면 네. 자기가 그것을 수용하는 선으로 청와대는 그걸 수용하는 선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 모양새를 갖추기를 원한다면 그 진정성만 확인이 되면 저는 네.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친박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비슷하죠?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이 네. 어제 아까도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임기 단축.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요. 임기 단축, 법적 절차, 국회 결정.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 그리고 대선은 뭐 언제쯤 정한다. 네. 뭐 이렇게 됐을 때 대통령은 사실상 그 내용상 이제 그냥 하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하야가 되는 거죠. 국회의 권고를 받아서 대통령이 스스로 사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그렇다면 어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왜 그렇지 않고서 모호하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 해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된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지금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있어서 열쇠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한테 아니 이런 정도로 한다면 이렇게 여야 합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친박계 쪽에서 이게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하나 생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비박계의 전선을
상당히 이렇게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약간의 진정성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이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는 게 분명하지. 네. 이렇게 여야 합의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야당은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네. 이미 선언한 마당인데 약간의 좀 그 부분에서 뭔가 분명치 않은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걸 그냥 정치 거래하듯이 정무수석 시켜서 누구누구하고 슬쩍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타진해봐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어제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전 사퇴 예고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다 이걸 넘기겠습니다. 저는 언제쯤 사퇴를 할 것이고 그것을 오늘 예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럼 뭐 탄핵까지 가지 말고 저래 하자 하면 되는 거지. 네, 두 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순진했습니다. 아니, 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시점은 워낙 야단을 맞았네요. 국민들이 여러 가지 뭐 시간도 좀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국면이 온 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빨리빨리 들어가야 국가적으로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호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정치권은 빨리 이걸 하나하나씩의 결과로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이 이미 조금 지나고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하도 황당한 일을 계속 겪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에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래서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거 맞죠? 매주는 본래 콩으로 쓰죠. 그렇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지금 못 믿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요즘 드라마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다면서요. 극장과 영화가 네. 이게 상대적인 거라 재미가 없다고 해요. 네. 흥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정말 큰일인 게 네. 경제 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미치죠. 자, 하나하나 지금 뭐 너무 쌓인 게 많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어쨌든 국정조사 1차 기관 보고 시작됐다. 아까 말씀 전해드렸는데 소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뭐 오늘 내일까지죠. 그 기관 보고가 1차, 이루어지는 네. 게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별로 이렇게 쭉 뭐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오늘 법무부 대검찰청 보고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네. 등의 혐의로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조사를 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를 밝혔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좀 그동안에 이제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 씨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증폭된 그런 상황이었고 과연 그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의 그런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몰랐겠느냐.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은 뭐 70년대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남다른 이런 관계가 있었고 내밀한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의혹이 커졌던 상태고 지금 본다면은 일단 명확히 드러난 것은 2014년 10월에 있었던 문체부 1급 공무원들 6명의 사표를 네. 받으라라고 지시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했다고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에 얘기를 그랬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그런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송성각 전 그 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고 네. 그리고 나서 사방에다가 내가 원장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법인카드도 받아서 쓰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김기춘 전 실장이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여러 가지 비위 혐의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민정수석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라는 네. 그러한 이제 직무유기 또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된 관여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금 본다면 특검이 이제 임명은 됐지만 준비 기간이 앞으로 20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당분간 더 수사를 하겠다라고 네. 밝혔으니까 그 안에 아마 우병우, 김기춘 두 사람도 검찰에 소환되는 뭐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정조사 첫날 지금 새롭게 더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오늘 사실 국정조사 초기에는 파행이 있었어요. 하태경 의원 새누리당의 네. 뭐 손혜원, 박영선 야당 의원들이 이제
자리를 이제 퇴장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안 나왔다. 왜냐하면 이게 관례상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저는 그게 좀 이상했던 게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이제 종종 있는 일이지만 특검도 있는 일이지만 그 사안 자체가 이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한 관행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말로는 미증유, 뭐 단군이 첫 번째 맨날 그러면서 선례를 찾으면 안 되죠. 선례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선례를 찾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총장은 왜 안 나왔을까요? 글쎄요.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가 오늘 시점으로는 마무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이 출범하되 특검만 임명되고 수사팀을 모으고 공식적으로 활동 개시할 때까지는 저는 현 특수본이 어쨌거나 마무리를 짓는다고 보고 것이다. 중요한 사안 한두 개가 남아있잖아요. 제3자 뇌물죄 부분하고 후반부에 급부상한 김기춘, 우병우의 어디까지의 관여 여부.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어디까지냐. 근데 뭐 김종과 차은택 등의 진술에 따르면 뭔가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정황은 있죠. 그렇죠. 국민적 의심을 해결하는 게 검사들의 큰 역할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안에 관해서. 네. 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짧게 한 가지 질문 두 분한테 드릴게요. 자, 박영수 특별검사 오늘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준비기간 필요하지만 한 20일 후에 이제 착수하겠죠? 소 국장님 어떤 기대 가지고 계십니까?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제가 과거에 한 서너 번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어쨌건 강력통, 수사통이고 수사를 또 잘 했죠. 그래서 최태원 SK 회장이라든지 정몽구 회장을 또 구속시킨 장본인이고 그래서 뭐 본인 말대로 수사 대상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또 수사 영역에 관계없이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뭐 밝혔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특수수사에서 능력이 있는 뭐 그런 것이 검증된 또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약간 봐야 될 포인트라고 할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이 박영수 특검이 이 최재경 민정수석과 과거에 이제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중수 1과장했거든요. 대검 중수부장이었죠. 그런 이제 시절. 남다른 인연이 있고 2005년쯤이죠. 그리고 이제 오병우 전 민정수석과도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또 있고 황교안 총리와도 부산 동부지청에 있을 때 같이 또 지청장 또 차장 이렇게 근무했던 인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또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인연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얻기가 힘든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요한 키플레이어인 사람들과 다 이러저러한 인연이 있는 부분들이 본인은 뭐 그 인연 관계없이 수사하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지켜봐야죠. 특검에 바란다. 짧게 저는 말씀. 방금 소 국장이 언급한 그 인연 그건 전혀는 아니겠지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특검이고요. 역대 어느 특검보다도 권한이 막강한 거고 국민적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의 운명이 지금 걸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검찰은 탈탈 털어야 2,100명밖에 안 돼요. 2년에 한 번씩 서울과 지방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근무 때문에 얽히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이것저것 인연 따지다가는 하나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오늘도 시사저널 소종섭 전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김승무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대림.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내일 12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